12월 25일 성탄절 똑딱이 주식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다우와 나스닥 반도체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죠.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선을 결국은 다시 돌파를 해서 역사적 고점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지수 상승에는 테슬라 같은 종목의 7%대 급반등 이러한 부분이 이제 영향을 줬다. 특징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쪽에서도 반등 시도는 있었는데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즉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라는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어요. 일단은 미국 증시의 이러한 어떤 반등 시도, 일단 한국 증시에는 아무래도 뭐 긍정적인 영향은 줄 수는 있겠죠. 물론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에 지금은 서로 다른 흐름을 보여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당장 내일장 흐름에 있어 갖고는 어제 간밤에 미국 증시 상승이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등락 혼조 구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등락 혼조 구간. 그래서 월요일 날에 이러한 반등이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또 화요일 날에는 다시 또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막히면서 대눌림이 있었죠. 그러나 또 대눌리면은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일정선에서는 다시 또 방어가 되죠. 또 빠지는 것도 또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매물에 막히지만 또 아래로는 관악폭 영역이다 보니까 또 일정 부분 빠지면 또 저가 방어가 존재하는 그러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 제가 월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월요일 날의 시가 2424포인트가 화요일 날과 목요일, 그러니까 수요일은 쉬니까 화요일 날과 목요일 장에서 하향되지 않는다면 다시 또 대반등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단 화요일 장에서는 월요일의 시가를 하향하지 않고 지지가 됐죠. 그 위에서 움직였죠. 그러면은 내일 흐름에서 이제 2424포인트를 뭐 깨고 내려가거나 이런 모습만 없다면은 다시 대반등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놓고 볼 때는 2455포인트 바로 요 분홍색 선의 21이평선이죠. 21이평선을 돌파를 해서 지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지 요게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조금 이평선 위치가 좀 다르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2포인트 뭐 화요일 날 종가하고 얼마 차이가 없어요. 682포인트 여기를 일단은 지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682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2455포인트 여기를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흐름이 나타날 경우에는 매매 여건이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 여건이 개선된다라는 것은 매매 승률, 즉 매매 성공률이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서 후속 지수 흐름을 체크해 나가시고요. 종목을 놓고 볼 때 먼저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준점 자체는 여전히 55,000원 이쪽에 놓고 봐야 됩니다. 아직은 뭐 55,000원 아래죠. 다만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약간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나타났죠. 외국인 투자자가 200만 주 가까운 순매수를 화요일장 어제장에서 보여줬고요. 개인이 순매도를 보였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에만 한 1,000만 주가량 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가가 5일 이평선 위로 일단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에서 55,000원에 대한 다시 도전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55,000원에 대해서 하향 이후에 다시 하향 이후에 또 회복이죠. 두 번, 다시 하향 이후에 또 세 번째 55,000원 위로 올라서는데 성공한다. 그러면 이거는 자, 우하향 중인 60일 이평선과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이라는 게 뭐냐?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이제 등락폭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작아지다가 이제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돌파 시도하는 거죠.
이렇게 돌파 시도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세 번째니까 만약에 세 번째, 보통 주식에서는 3, 4번이 중요해요. 세 번째도 55,000원 위로 올려놓는다. 그러면 이거는 60일 이평선과 수렴하는 과정이구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지지권을 다지면서 60일 이평선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번에 55,000원 위로 올라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환율 상승이 여전히 불안정 요인이긴 하지만은 그나마 삼성전자에서 화요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은 일단 다행이죠. 자, 조선주 같은 경우 HD 현대중공업을 기준으로 제가 체크하고 있는데 일단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추가로 올라가면서 기관에 차익 매물이 있었어요. 기관의 차익 매물로 음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매수를 유지해 준 그런 모습입니다. 요 5일 이평선이 있죠. 현재 26만 원에 위치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요 5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면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 되고요. 하향하게 되면 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됩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여타 조선주들의 동반 흐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알테오젠과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이런 바이오 쪽에서 일단 반등 시도가 있었습니다.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는 자 20일 이평선 분홍색 선 보이시죠? 20일 이평선 현재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30만 2천원 정도 되겠네. 30만 2천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는 20일 이평선이 10만 3천원 정도 됩니다. 10만 3천원 정도. 여기를 각각 돌파만 해서는 안 되고요.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을 해줘야 돼요. 지지로 전환을 해줘야만 바이오 섹터의 여타 종목들의 반등 시도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들이 이렇게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서야만 바이오 섹터의 반등 시도 흐름 분위기가 좀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는 여전히 국내 2차 전지는 약세 기조에 놓여져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의 모습을 보시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내일 만약에 바이오 쪽에서 반등 분위기가 잡히려면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5일 이평선 있죠. 현재 5일 이평선은 64,500원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돌파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뭔가 2차 전지 쪽에서 좀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패턴상으로는 변화의 시그널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쪽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로봇주들이 좀 상승했어요. 조선업계가 로봇 도입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테크, SPG 이런 종목들이 어제 상승을 했는데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잘 가다가도 갑자기 또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잘 가다가도 또 이렇게 무너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잘 가는 모습이 되려면, 잘 가는 모습을 유지해 주려면은 자, 추세적으로 봐야 돼요. 추세적인 부분에서 자, 5월선이 위치하고 있는 14만 1,000원, 14만 1,000원을 깨지 않아야 돼요. 일단 지지로 확보를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위쪽으로 20월선이 위치하고 있는 14만 8,000원 정도, 14만 8,000원 정도를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이 반등 기조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래야만 이러한 로봇 쪽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매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 등을 기준으로 해서 각 섹터 흐름을 점검을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